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김윤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 비교 테마 특강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이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세율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율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시는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세율을 우리 지방세와 국세를 이렇게 좀 쭉 일괄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 세율은 뭐 우리 그동안 정리했던 내용처럼 무슨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것보다도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율 쪽은 이 내용만 또 따로 좀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하셔서 꼭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취득세부터 한번 볼까요? 취득세. 그러면 취득세에는 우리 지방세는 우리가 세율이 이렇게 돼 있죠. 기본이 되는 세율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세율을 우리는 표준세율 이렇게 했었죠. 표준세율이다. 그럼 표준세율은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이 되는 세율이고 이 표준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했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표준세율 이렇게 했었어요. 그 다음에 표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세율이 있었습니다. 그런 세율을 여러분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해서 특례세율. 다만 이제 특례세율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지죠. 표준세율에서 마이너스 2%를 차감되는 특례세율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보다도 더 많이 내야 되는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 그래서 표준, 특례, 중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0%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탄력세율이다라고 얘기하죠. 탄력세율.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표준세율이죠. 왜?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중과인데 이 중과는 깊은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과를 좀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중과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럼 표준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건드리면 표준세율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취득행위별 원시 취득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간주 취득은 어디로 가죠? 이거는 정상적인 취득이 아니니까 요 2% 가니 안 가니 특례세율로 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원시 취득은 이렇게 유지했죠. 자, 유치하긴 하지만 원비디. 자, 피곤할 때는 원비디를 마시자. 몇 병을 마신다? 28병에서 원비디 2.8, 28병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승계일 때는 우리가 매매 등의 유상승계일 때는 매사에 충실하자 4%. 그렇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무상승계니까 증3오 3.5% 했죠? 상속일 때는 상28, 2.8% 이렇게 접근했었어요. 단 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릅니다. 농지는 농지의 매매일 때는 농3 3%가 됩니다. 3%. 그 다음에가 증여일 때는 똑같아요. 똑같고 상속일 때는 좀 낮아진다 그러죠. 낮아진다. 그래서 2.3, 농2.3, 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2.3, 그 다음에 농3, 3%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농지법상의 농지라는 것은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과 목장용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 과목, 그렇죠? 네 가지 지목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요 특례세는 뭐냐면 요거 있었죠.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는데 등기만 일어났다, 형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과거의 이 표준세율은 과거의 취득세율 2%와 등록세율이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취득은 일어난 것이 없으니까 과거의 취득세율 2%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표준세율에 이것이 다 지금 합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요 2%를 빼서 날려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1가구 1주택 상속. 그렇죠?
같이 살다가 아버님과 같이 살다가 그냥 물려받은 게 물려받았다. 그건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그냥 등기만 넘겨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표준세율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요걸 구분할 줄 아느냐. 여기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었죠. 그래서 간주 취득이 됐을 때는 2%, 그 외에 이런 경우 올 때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 중간세를 보겠습니다.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 보시니까 매매 등일 때는 자 4%, 그렇죠. 매사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농지일 때는 율이 낮습니다. 농3. 그 다음에 증여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소일 때는 상위8, 농지일 때는 농이3.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시 취득은 2.8. 그렇죠? 그 다음에 합총공. 합총공은 뭐죠? 합유, 총유, 공유죠. 합유, 총유, 공유를 통한 지분이 이럴 때는 합총공 2.3. 자, 이렇게 꼭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표시입니다.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올해 개정이 됐죠. 작년까지는 감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표준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시켜줬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6억 원까지는 1%,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2%, 9억을 넘었을 때 몇 프로? 3%가 된다는 거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입니다. 자,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이 있는데요. 그 사치성 재산, 중과세율 재산 한번 정리를 해보겠죠. 그래서 여기 특례세율은 지금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메모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표준세율 마이너스 2%가 있고 2%가 있다. 이거는 간주 취득 등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가구 1주택자의 상속, 그렇죠? 그 다음에가 왔다 갔다 하는 환매 등기, 그렇죠? 환매 등기. 왔다 갔다만 한 거지 실제로 뭐 취득된 건 없다. 이런 환매 등기.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단수 분할입니다. 지분대로 쪼갠 거예요. 그럼 지분대로 단수 분할했다면 취득은 일어난 게 없잖아요. 분할 등기만 일어났다. 그 다음에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혼시 재산 분할, 이혼시 재산을 분할한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쪼갠 것은 취득이라는 것이 없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거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입니다. 자, 중과세율. 중과세율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흐름이다. 첫 번째는 사치성 재산을 우리 교환에 나온 것처럼 취득했을 때는 중과자.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과 경기도 여기를 우리는 뭐냐면 과밀 억제권형이죠. 자,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다가 우리가 뭘 짓게 되면 짓기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썼어요. 뭘 지으려고 공장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짓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런 용도로 그렇죠? 짓기를 하면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대도시내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내다가 부동산 취득 등기를 내면 중과한다. 네. 그러면 취득 등기는 우리가 법인 설립할 목적으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기를 하면 중과한다. 그러면 얘는 이때 취득 등기 했다는 건 뭐냐면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고 등기했기 때문에 중과된다. 그래서 얘는 독특하게 일단 표준세율에다가 3배를 곱한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의 2배를 뺀다 이렇게 썼어요. 요 규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표준세율 플러스 2%의 몇 배? 2배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동시에 응되면 대도시면서 과밀지역에다 공장을 동시에 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서로 동시에 적용이 돼버리면 요 마이너스 2%의 2배와 플러스 2%의 2배가 서로 사라지는 거죠? 그럼 표준세율 3배만 남는다. 동시에 적용되면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몇 배? 3배가 중과가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볼까요?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중과됩니까? 기본세율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 2% 몇 배? 4배. 반드시 암기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암기해야 될 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이 종류 외우고 계셔야죠. 종류 뭐가 있습니까? 별장, 그렇죠?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암기사항이죠. 별골, 오선주, 그렇죠? 별골, 오선주. 별장, 골프장, 오락장, 선박, 주택. 특히 고급주택 정리 한번 해드린 적 있었죠? 네. 그래서 별장, 골프장, 오락장, 요 각각의 정의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뭐가 있습니까? 과밀억제권용 내 공장을 짓거나 신설, 본점은 이제 영리법인이었었죠. 영리법인일 때는 본점, 비영리법인일 때는 주사무소가 됩니다. 자, 이런 취득이 됐을 때는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 그러면 대도시 내에다가 들어옵니다. 부동산 취득 등기를 냈을 때는 법인 설립할 목적으로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등기를 했을 때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마이너스 2%의 2배를 우리가 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동시에 적용됐을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 3배가 중과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세율 제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례세율 제도가 있느냐? 특례세율 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과세율 제도가 있느냐? 예, 이건 있죠. 이 점이 좀 다릅니다. 그럼 표준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눠지죠. 뭐 이것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냐 아니면 이외의 등기냐 이 둘로 쪼갭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됐을 때는 뭐 매매나 증여 상속 등을 말하죠. 근데 이건 대부분은 취득세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취득세로. 근데 일부 남아있는 거 다시 말하면 일부 남아있는 게 뭐냐면 취득세로 과세를 할 필요 없이 등기세율만 받는 경우. 네. 취득세로 과세를 할 수가 없고 등기만 일어나는 경우. 그러면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미등기 건물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워있다. 헤헤. 그렇죠? 그러면 채무자인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 채권자한테 그러는 거죠. 미등기니까 빨리서 가봐라. 그러면 이 채권자는 뭡니까? 이미 취득은 예고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 문제는 다 떠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든 등기시켜서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판결을 맡아서 어떻게 이기면 강제로 촉탁 명령을 내려서 강제 등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강제 등기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등기세율만 받아야죠. 그럼 미등기니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다. 보존 등기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으니까 과거의 2%를 다 날려버리고 등기세율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매매면 4%인데 2%를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뭐 증여는 3.5인데 2% 날리면 1.5. 상속은 2.8인데 2% 날리면 0.8.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핵심 포인트는. 네. 그다음에 이외 등기. 자,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 이런 이외 등기는 설정가액 등에 대해서 곱하기 0.2% 설정가액 등에 대해서 곱하기 0.2%가 되겠죠. 얘는 이외의 등기는 무조건 0.2. 그렇죠?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소유권 등기는 보존 등기 1000분의 8. 원래는 2.8이죠. 2% 날리니까 0.8. 원래 이전 등기 4%인데 2% 날리니까 2%. 상속 외의 무상, 증여나 기부는 3.5인데 2% 날리니까 1.5. 상속은 2.8인데 2% 날리니까 0.8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권리 별표시. 이건 이외의 등기죠. 이외의 등기는 설정가액 등의 0.2%. 자, 다만 이제 과표는 지상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자, 윤영할 점.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다.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고 임차권은 보증금이 아니라 월 임대차 금액이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은 제공가액. 자, 요 정리했었죠? 말지압 구등일 때는 한 건당 6,000원이다. 개정됐고요. 건수로 표시가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양세. 원으로 표시가 되니까 정액세. 그다음에 만약에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봤더니 3,500원 나왔다. 6,000원이 안 됐었죠. 그러면 우리가 최저한세 6,000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얘는 간단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법인 등기세율의 몇 배? 3배. 취득세는 굉장히 복잡했었죠.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지만 얘는 그냥 간단하게 3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5년 이내 일체 부동산 등기를 한다거나 설립, 설치, 전입을 한다거나 도시형 업종을 제외하고 증자 등기를 포함해서 했을 때 법인 등기는 무조건 3배. 그러면 우리가 법인 등기가 되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인 등기는 법인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 0.4%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과가 되면 3배를 중과합니다. 그러면 0.4의 3배면 뭐야? 1.2%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종부세로 갑니다. 자, 재산세. 세율 중에서는 또 재산세 세율이 또 중요하죠. 특히 이제 재산세는 종부세랑 또 비교해서 정리를 또 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표준세율이 있겠죠? 네. 표준세율. 그 다음에가 특례세율. 그 다음에가 중과세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무래도 얘는 표준세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표준세율에서는 중요한 재산이 건축물, 주택, 토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례세율은 이게 하나 있죠. 도시지역분, 우리 도시지역분 재산세라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일반 재산세 표준세율을 받고 도시지역의 의미는 뭐냐면 도시계획을 짜다 보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등의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다가 특례세율을 우리가 추가로 더 받자.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이제 더 받자는 건데 얘는 딱 하나 과밀억제권용 내다가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면 중과를 한다. 이 규정 하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표준세율 농지나 목장용지 자 토지부터 봅니다. 자, 이는 분리과세로서 1000분의 0.7, 0.07 그래서 농지 등은 농7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공장용지 등이나 탄압용 공급용 토지는 1000분의 0.2% 공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치성 지산일 때는 우리가 세율이 높죠. 표준세율이. 그다음 별장, 골프장, 오락장 같은 경우에는 고일과세 4%. 그렇죠? 그다음에 별도합산, 별동그라미 2동그라미 4, 별2, 4의 누진세율, 종합합산, 종동그라미 2동그라미 5, 종2, 5의 누진세율 반드시 암기사항입니다. 그다음에 4번 주택 별표시입니다. 얘는 1000분의 1, 0.1에서 0.4. 자, 이거 이렇게 교재를 썼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우리가 일단 주 1사, 주 동그라미 1동그라미 4, 주사인데 놔주세요. 주 1사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주택이라는 것은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이든 구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때 주택은 일반 주택이든 고급 주택 구분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 건축물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1000분의 2.5, 0.5, 건 2호. 선박과 항공기는 참고로 보시고요. 사치성 재산 중에 별장, 골프장, 오락장 4%.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별장, 우리 사치성 재산 중에 별장, 골프장, 오락장이 있으면은 별장은 건물과 토지가 이게 통합해서 과세가 돼서 4%가 되는데요. 골프장, 오락장은 일반 영업용 건물은 건물 따로 4%, 토지 따로 4%,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고율 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딱 하나 있죠. 과밀억제권용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보유에도 문제가 된다. 그럼 거기 보시면 1000분의 12.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자 공장 건물의 표준세율은 지금 우리 자료에서 본 것처럼 몇 프로예요? 0.25%입니다. 0.25%의 몇 배? 5배. 그럼 5배면은 5, 25, 1.25% 되겠죠. 대신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전세는 매년마다 중과가 된다. 그럼 전세는 매년마다 중과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한다?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플러스 5년간만. 그렇죠? 최초의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만 중과한다. 그럼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간만 중과한다.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래서 건축물, 주택, 토지 요거를 꼭 집중적으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요. 종합부동산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재산세랑 좀 비교를 해 두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교 대상이 이거죠. 주택. 종부세상은 주택하고 토지잖아요. 그러면 별도합산 토지, 종합산 토지. 그렇죠? 그럼 재산세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 1사 0.1에서 0.4%의 초과누진세이다. 이때 주택은 일반이든 고급 안 따진다고 했습니다. 다만 종부세는 뭐예요? 자, 주사 한 대 맞았더니 목이 말라요. 오일을 주세요. 0.5에서 2%. 네, 누진세입니다. 별도합산은 별 2사죠. 0.2에서 0.4%. 그럼 별 2사씨가 뭐한다? 별57, 0.5에서 0.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은 종 25, 0.2에서 0.5%가 되고요. 그럼 종 25씨가 뭐 한다고요? 종 72, 0.75에서 2%의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 25씨가 종 72, 별도합산 별 2사씨가 별 57, 주택은 주사 한 대 맞고 오일을 주세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꼭 비교해서 암기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세는 거기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게 1번입니다. 별표시 토지 건물 권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양도세에서는 그 1차적인 분류 기준이 등기 이전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 미등기 양도라면은 몇 프로 돼 있습니까? 70%. 자, 미등기 양도가 되면
무조건 그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70%. 왜냐? 우리 양도세 계산은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특 공제를 주고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주는데 이 공제를 하나도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익의 무조건 70%가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가 됐을 때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에 38%다. 그런데 올해 개정이 됐다고 그랬죠. 어떤 개정되냐? 가로에 보니까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단기 거래해도 세율을 인하시켜주고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지만 5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네, 상당합니다. 40%로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단 1세대 1년 이상 2년 미만, 상가나 토지를 1년 이상 2년 미만 이내 팔면 40%인데 단 밑줄 1세대 2주택 이상과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만 채워도 6에서 38%가 된다. 예, 좋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단 1세대 3주택 이상자나 비삼용 토지의 경우에는 지정지역, 투기 지정지역은 10% 할증세율이 부과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누진세는 6에서 38%인데 1세 3주택 이상자라거나 2주택자 틀립니다. 비삼용 토지 소유자는 투기로 지정을 받으면 좀 더 받겠다는 거죠. 10%를 더 받겠다. 그럼 16%에서 10%면 48%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 별표시입니다.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의 종류 외우셔야죠. 기타 자산의 종류는 특정 주식, 회원권, 영업권. 특혜 0이 있죠. 특정 주식, 회원권, 영업권. 특혜 0은 어떻게 됩니까? 자, 밑줄 등기 보유경과 무관하게 동그라 무관하게 별표시하고 언제나 6에 38%다. 그렇죠? 그다음에 주식은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될 때는 30%, 중소기업은 10%, 위의 주식은 20%.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율 적용 시. 자, 세율 적용 시 우리가 취득 날짜가 언제냐. 보유 기간을 따지는 것이 얘도 의미가 있잖아요.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니까 취득 날짜와 양도 기간이 짧아지면 세율이 높고 길어지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세율 적용 시 원래 상속받으면은 상속 개시일이 취득시기죠. 근데 얘는 뭐라고 됐습니까? 상속받은 자산은 동그라미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따진다. 그리고 2월 과세일 때는 배우자부터 징여받은 자산은 동그라미 징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렇죠? 2월 과세가 뭡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징여했다가 양도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징여했다 양도하면은 5년 이내 양도가 됐을 때는 징여받은 시점이 취득이 아니라 당초 징여자의 취득일로 한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원상 복귀시켜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복잡한 세율 규정 이제 정리해 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유제 1번. 다음 중 부동산 등기된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이 틀린 것은 1번. 등록면허세로 과세하는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자, 이런 거죠. 취득세 과세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를 날려야 된다. 그럼 원래는 보존 등기 원시축이 몇 프로죠? 2.8. 그럼 2% 날리니까 몇 프로가 돼요? 1000분의 8, 0.8% 되겠죠? 두 번째, 구분 지상권의 등록 면허세율은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 저율, 지하 부분의 이용 저율 및 등을 고려하여 자, 지상권이니까 이외 등기는 설정가액 등의 몇 프로요? 토지가액의 1000분의 2, 0.2% 되겠죠? 3번, 전세권의 설정이 되면 0.1%지만 말소잖아요. 말소 동그라미 치시고 전세 금액의 1000분의 2다 아니다. 건당 6,000원. 건당 6,000원. 틀렸죠? 4번, 저당권 경비세 가압류 가처분일 때는 적용 합쳐니까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얘는 뭐가 돼요? 채권 가액이 되겠죠. 채권 가액의 1000분의 2, 0.2% 되겠습니다. 자, 3번도 이건 답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3번하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이를 6,000원으로 한다. 뭐라고 해서? 최저한세. 개정상이죠. 꼭 외워두셔야죠. 정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비교했네요.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면 어떻게 중과한다고 그랬죠?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 자, 2번도 같은 맥락이죠. 과밀지역에다 이번에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신중축했다. 그러면 표준세율 플러스 2%의 2배. 사치성 재산을 주겠다. 그러면 취득세율은 표준세율 플러스 2%의 4배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 땅이나 건물을 추겠는데 자 모르겠지 하고 5년 이내 중과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당연히 중과세를 정해서 추징이 뭐예요? 추가하여 징수한다. 추가하여 징수한다. 네.
5번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휴민법인을 인수하는 5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를 증가했을 때는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했을 때는 자 등록면허세 중간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기본세율의 몇 배? 3배. 3배에서 2%를 첨한 거. 이거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죠. 취득세 규정 중에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등기를 했을 때는 표준세율의 3배 마이너스 2% 2배다. 그랬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엔 재산세 종부세 비교네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반 건축물, 자 상가나 공장 일반 건축물은 건이요 0.25%를 재산세 세율로 합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등의 고급 오락장은 사치성 재산이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골프장, 오락장 이것은 4%가 됩니다. 2번 주택,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의 종부세 세율은 모두 초과 누진세율만을 적용한다. 그렇죠. 주택은 주일사의 누진세율, 별도합산 별리사, 종합산 종이호의 누진세율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을 합산하여 세율 계산한다? 아니죠. 집이 이렇게 여러 채가 있으면은 재산세에서는 뭐 한다? 개별 과세하고 있죠. 개별. 따로따로 과세하자. 그럼 개별 과세는 어떻게 됩니까? 0.1에서 0.4%. 이 경우도 0.1에서 0.4% 되죠. 개별 과세. 4번, 주택에 대하여는 그 재산가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재산세는 주 1사, 종부세는 주 5이 0.5에서 2%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하여는 그 재산가액에 따라 누진세율이다. 예, 맞습니다. 5번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은 시군구별로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구분하여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도합산 별리사, 종부세는 벼로7, 종합사는 종이호씨가 종7이 한다. 자, 반드시 비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요, 우리가 세율 규정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딱 해봤습니다. 자, 이 세율 어쨌든 이론적으로 이해할 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서 표준, 특히 주택의 표준세율 개정됐다는 거, 중과세율이 좀 복잡해서 세 가지 이름, 표준세율 플러스 2%의 4배, 2배, 3배에서 마이너스 2% 2배를 뺀 거를 구분할 줄 아느냐. 사치성 재산의 종류 5가지, 별꼴 5선주 암기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이외의 등기는 0.2% 표준세율이고 소유권 등기는 2%를 날리면 된다. 그 다음에 중과세율은 딱 한 가지 표준세율이 3배고요.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토지를 중점적으로 암기하시고 그거가 종부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는 이제 부동산과 권리에 대한 세율, 그렇죠?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번에 개정된 것도 반드시 암기 정리를 해주시고요. 기타 자산은 우리가 특혜 0으로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38%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테마별 비교 정리 특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어쨌든 입체적으로 좀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테마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